소득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경제적인 부분을 다 관리하고 월급도 배우자한테 공개 안 하면서 좀 빠듯하게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김병조입니다. 오늘은 생활비 안 주는 남편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지, 왜 적게 주는지 사정을 보고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 또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은 생활비를 500만 원 주는데 왜 자기는 100만 원, 150만 원 밖에 지급하지 않냐, 배우자가 생활비를 적게 준다고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집하고 비교를 해서 배우자를 무시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비를 적게 주는 거는 배우자의 소득 대비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 지금 이 한 가정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고 그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좀 다툼이 있거나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생활비를 적게 주고 또 제때 주지 않고 좀 늦게 준다거나 들쑥날쑥 주면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생활비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이제 갈등이 지속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또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비 미지급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사례로는 배우자가 이제 갑작스러운 실직을 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직장 생활을 못해서 급여를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제 중대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아예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사건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생활비 미지급이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득도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소득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경제적인 부분을 다 관리하고 월급도 배우자한테 공개 안 하면서 좀 빠듯하게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툼이 지속되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참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좀 크면 부인도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셔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독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제 조금 지급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한다거나 하면 참지 않고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고 또 이혼 판결이 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프거나 부양이 필요해가지고 소득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신용불량, 예전에 도박을 한다거나 사업 실패, 주식으로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무능력하게 계속 소득 활동도 안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장기간 그렇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비를 엄청 적게 준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보면, 만약에 자녀가 없이 두 분이 생활하시면은 한 100만 원 정도도 엄청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 자녀 학원도 보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좀 생활비 기준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비는 소득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인지 보는 것이 적절할 테고요. 실제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도 상대방 소득의 한 20% 정도를 양육비로 정하는데, 소득이 한 500만 원이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최소 양육비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소득이 500만 원인 분들이 생활비로 100만 원만 지급한다고 하면 좀 적은 금액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생활비는 엄청 적게 주면서 과도한 비용을 취미생활에 사용하거나 잦은 음주로 유흥업소에 급여의 대부분을 탕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실제로 소송까지 가게 되면 금융거래 내역이나 계좌조회를 하게 되면 실제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업소 여종업원하고 금전거래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다 나오게 돼서 그 부분이 위자료에 반영이 된다거나 아니면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여자라고 이제 집안 살림을 하면서 알뜰하게 가계부도 쓰고 저축도 하고 해서 경제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적정 생활비를 지급했는데 투자를 잘못한다거나 부동산을 잘못 사가지고 경매가 된다거나 가정 경제에 손실을 입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사채를 쓴다거나 또 유흥업소를 많이 다니셔가지고 가정 경제에 손실을 입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카드를 맡겨놓고 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좀 빠듯하게 지급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런 걸 다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생활비를 조금 줬다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를 어느 정도 지급하지 않아야 이혼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이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하고 그 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보고 생활비 지급하지 않는 게 부양 의무 위반까지 될 정도인지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 너무 심각한 정도가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이혼소송에서 부양 의무 위반으로 한쪽의 잘못이 있고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좀 심각하게 이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부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면 위자료는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보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으려고 혼인관계 파탄이나 그 유책을 이제 계속 강조해서 할지 생활비 지급하지 않은 쪽 아니면 양육비를 소송 과정에서도 계속 지급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재산분할 비율이나 기여도에서 좀 높게 판단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재산분할 기여도 부분에서 상대방이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생활비나 양육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알뜰하게 생활을 해서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게 더 재산 쪽에서는 유리한 주장입니다. 배우자의 생활비 미지급 시에는 이혼 판결이 나올 사건인지 아니면은 재산 분할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주장할 사건인지 소송 과정에서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변호사하고 정확하게 논의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비 미지급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